드시고. 네, 예, 하셔도 됩니다. 좀 뺐습니다. 예, 아까처럼 제가 손 들면 시작하십시오. 예. 아주 근데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하는 게 내용 좋습니다. 한강의 소설 노벨상 수상의 명함 제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프로파간다, 즉 정치 선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작물 형식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물에는 첫째 픽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 꾸민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non-fiction, 사실,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소설, 전기, 탐험기, 사실 이야기, 역사, 다큐멘터리 등을 말합니다. 셋째는 팩션, 팩트하고 픽션을 합친 말로서 실록 소설, 실화 소설이라고도 하며, 즉 사실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쓴 작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팩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록 혹은 실화 부분, 즉 사실 내용도 조작해서 작품화한다는 점입니다. 5.18 관련 한강 작품은 북한군 참여를 부정하고 이들이 만행을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운 조작품이라 하겠습니다. 5.18 사태는 역사, 즉 사실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실적 영상 증거 자료로 판단하건대 북한군의 참여가 확실합니다. 이들 북한군의 잔혹한 행위를 마치 계엄군이 자행한 것으로 강조한 팩션, 단언하건대 역사를 조작한 반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북한적, 외설적 정치 선전물로 수상자가 된 것이다. 좌우파간의 내분을 겪는 노벨위원회의 상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정파적 갈등을 빚은 문학상, 평화상은 폐지하라. 좌냐 우냐고 묻는 야만. 한국 사회 일간이 한강의 소설을 둘러싼 왈과 왈부로 소란하다. 어떻게 읽든 독자의 자유지만 픽션은 역사도 다큐도 아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온당한 일인데 자신의 독법과 역사의식을 강요하며 당신은 좌냐 우냐라고 묻는 야만을 목도한다. 편 가리기는 그만하자. 정신 건강에 해롭다. 잔치상을 높을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 박동규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답변은 좌우를 묻는다 해서 야만이라 비난하는 기자의 몰상식을 헌법의 명으로 지탄한다 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좌우를 분별하고 우파적인,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사상과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냐 우냐를 따지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좌냐 우냐를 물으면 야만이라는 말은 도대체 몰상식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와 작가 한강의 소상들입니다. 이들은 5.18 때 북한군 참여를 알았을까? 매우 회의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몰랐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스미스는 외국인이지만은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획득한 여인입니다. 한편 한강은 북한의 침략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런데 이 침략 사실을 감추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저주했으니 이 여인도 이 땅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비하를 간직하고 사는 북한의 노예, 자연히 이런 여인이 쓴 작품은 북한을 위한 정치 선전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간 한강의 작품은 공수부대를 극악무도한 악마로 취급하고 북한의 참여를 부정한 팩션의 이슈 아류로서 순수 소설과 거리가 멀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 즉 실록 또는 시와 부분도 조작한 팩션의 아류, 친북한적 선전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43 관련 작품도 유엔이 감시를 실시하려는 선거를 방해했던 북한 게리라를 편들고, 반면 우리 경찰들을 비난한 작품으로서 자기 조국을 폄하한 반역적 팩션이다. 도대체 작가 한강의 조국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상을 수여해 향년 123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점은 인정되나 스웨덴 할리먼이 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려 할림 원장격인 연구소기 사라 다니우스와 회원 3명이 사임을 했고, 계속해 일간 아젠스 리히터에 게재된 기사로 성추행이 불거진 이후 연일 폭로 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청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가라앉지 않는다. 단순한 성 스캔들이 아니고 관리 주도권을 둘러싼 좌우 세력 간의 사생 결단의 대결인 까닭이다. 스웨덴 언론은 바벨탑이 무너졌다. 할리먼 설자 귀스타프 3세와 할리먼의 보호자인 노벨에 대한 반역, 즉 좌파들의 도전 때문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밀쿨리 편집부의 주장입니다. 한강 노벨상 수상에 유독 프랑스 언론과 문화계가 대대적인 선전을 하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도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지난 하계올림픽 개막식 때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의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외에 여러 면에서 조롱의 야유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거 프랑스는 문화선진국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오랜 평화 속에 그리고 좌파들의 집요한 공작에 따른 영향으로 혼돈 속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벨위원회에 청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스웨덴 정부 및 노벨상 주관 기관에 삼가 청원하는 바이다. 왜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을 계속 감행하는가? 저번에는 평화상 명분으로, 이번에는 문학상 명분으로 당신들이 분별 없는 조치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심사숙고하고 지혜를 발휘해 주기 희망하며 위 두 건과 향후 정책에 대한 귀국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4년 0월 0일 대한민국 애국 시민 이런 형태로 항의를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마로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해방 후 분단 이래 극악한 북한의 대남한 정치 심리전 공세에 세뇌되어 놀랍게 번창한 자기 땅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하를 자랑으로 삼고 산다. 자기 땅, 자기 이웃들에게 큰 저주가 임하기를 기원하며 이름하여 문예 창작물 활동이라 부른다. 번창하는 자기들의 땅,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외설까지 곁들인 정치 선전물, 오물풍선. 한강의 작품은 순수 소설은 물론 역사도 다큐도 아니다. 순수한 백선도 아닌 그 아류, 친북한 반대한민국적 프로파간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외설까지 곁들인 저주다.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 스스로 쏘아 올린 저주의 오물풍선. 언젠가 이 오물풍선은 자기 고향 땅, 자기 이웃들의 앞마당에 벼락같이 쏟아져 내리리라. 감사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좀 쉽군요. 네. 예, 좀 쉬어도 네. 3편은 지금까지 한 10분